와, 한국 어떡하냐? 이게 진짜라고?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표 채널 휴덱스의 지표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로 듣는 지표의 뇌피썰 시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워크맨이라는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서 썸네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썸네일을 살짝의 어그로를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은 진짜 진심으로 무조건 봐야 해요. 특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요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멍청해 보이고 싶지는 않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다. 특히 금융권 취업 준비생이다. 요 세 가지에 속하시면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요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전에 무조건 회사의 화장실을 선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난주부터 말이 많았던 홍콩 보안법이 내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동안의 진행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까지 중국의 상황을 한번 짧게 요약해 볼게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 보안법 강제 제정을 시도했고요. 이 보안법이라는 거는 국가 전복, 반란 선동, 국가 안전 저해 위험 인물에 대해서 최장 30년까지 징역살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었죠. 즉 송환법 같은 시위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홍콩 민주인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로 집단행동을 못하는 틈을 타서 일으킨 아주 비열한 꼼수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이후에 지금 한 주 동안에 중국에 어떤 추가 조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전인대에서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 국보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빠르면 6월부터 세부사항이 이제 조절이 돼가지고 8월이면 시행이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은 홍콩 의회를 건너뛴다라는 건데, 사실 작년에 송환법 이후에 홍콩 의회 90% 이상이 민주의사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홍콩 의회를 거치면은 요런 중국의 국보법이라는 게 통과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인대에서 요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이 국보법을 직접 제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국보법 범위를 개인에서 조직으로 확대, 정확히는 act에서 activities,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구려가지고 죄송한데 행동에서 활동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시위 같은 걸 하면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행동을 한 사람만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국보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행동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는 활동을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부 다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위 같은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국보법 말고 국가법 심의라는 걸 하나 더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주된 내용이 중국의 국가 그리고 국기를 모독하는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이에요. 제 징역 3년 또는 5만 홍콩 달러, 뭐 한국화로는 한 800만 원 정도 될 텐데, 요거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뭐 중국의 국가를 조금 바꿔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예를 들면 우리의 애국가를 가사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던가, 뭐 음을 살짝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국기 같은 거를 들고 뭐 이렇게 응원 같은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금지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들으면 아니 뭐지? 우리 국가 같은 거 뭐 이렇게 바꿔서 응원가 같은 걸로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콩에는 반중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를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 모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기 같은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막 찢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도 이렇게 조롱하는 가사로 바꿔서 이제 부른다든지, 이렇게 시위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법 심의 자체도 작년에 있었던 송환법 시위 같은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걸 보고 이제 홍콩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홍콩 시위대에서 삼파투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삼파투쟁이라는 거는 총파업, 그리고 동맹휴학, 그리고 철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철시는 이제 뭔가 하면은 문을 닫는, 가게들 문을 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맹휴학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안 가는 거 말하는 거고, 파업은 이제 회사 안 가는 거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보면은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뭐 사건이 겹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송환법 때에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했었죠. 이게 이제 오늘 심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파투쟁을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파투쟁이 그렇게 극심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노렸던 것처럼 코로나 같은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모이면은 또 이제 위험하잖아요. 최근에 또 다시 한번 G그룹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삼파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묵시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인정을 하게 됐어요. 이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그동안 이제 무역 분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달러당 7위안이 넘어가면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까기 시작하면은 중국에서 그걸 또 슬며시 낮추면서 조금 이제 한 발 빼고 요렇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3일 내내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훨씬 상회했어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당장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물건 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수출이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너네랑 전쟁을 하겠다 의사 표시에 굉장히 큰 이제 뭐 기준점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니까, 우리 너네랑 한번 싸워볼 거야 이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선을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저번 주까지 이제 미국은 문제를 강하게 다룰 것, 미중 관계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국가보안법 굉장히 많이 깎고, 이거 관련된 뭐 기업이라든지 은행 다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냈었죠. 사실상 중국 기업도 굉장히 때리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홍콩 인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송환법 이후에 하게 된 건데, 다들 어쨌든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뭐 요거는 긴 설명은 뭐 건너뛸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홍콩 인권법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자치권을 재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홍콩은 일국 양제를 통해서 같은 나라지만 다른 제도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홍콩은 중국과 다르게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관세라든지 투자라든지 무역, 뭐 비자 발급 이런데 이제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중국도 이걸 이용해서 홍콩을 경유해서 자본주의를 대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일국 양제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완전 홍콩이 너네 속국인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중국 관리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전에는 기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인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하게 진행하겠다. 이것도 이제 인권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우디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한다라는 게 뭐 중론이고, 실질적으로 철수해서 이쪽에 배치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철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요런 이제 견제 또는 뭐 심리적 압박 뭐 요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핵 억제력을 이야기하니까 미국에서 바로 레이저, 그때 멋있었죠. 레이저를 이제 딱 이제 뉴스를 때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백지화를 시사했는데,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시사를 하고 있고 압박을 주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또는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의 뭐 회사 또는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인들을 이제 고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이전 비용을 국가가 충당해주겠다. 그러니까 탈 중국을 해라, 탈 홍콩을 해라. 요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이 뭐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아시아에서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금융 허브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홍콩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제 중국과 홍콩을 흔들려는 그런 보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요거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번 주 안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양회에 대한 이게 표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저녁에 트럼프가 일어나면은 이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야기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엄청 출렁이겠죠. 미국 시장이 출렁이는 만큼 내일 한국 시장도 출렁일 거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가 어떤 아주 강력한 조치를 말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미국 연합이 생기고 있고 중국 연합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연합에서 자기 편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각각의 언론을 많이 때리고 있는데, 우선 미국 연합 측의 언론을 한번 볼게요. 영국에서는 이제 작년에 홍콩 시위, 송환법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국 국제 TV가 불공정 보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네를 제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하면은 이제 영국 내에서 중국 국제 TV가 아주 방송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큰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굉장히 빨리 중국 라인을 탔죠. 중국산 통신장비는 사용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강화해가지고 뭐 미국에 이어서 화웨이나 이런 뭐 ZTE 같은 회사를 적극적으로 때려서 5G에서 얘네를 밀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나 EU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지지 성명 발표를 했죠. 그리고 뭐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호주도 이렇게 때리고 있을 거예요. 뭐 호주가 중국의 1대1로 에 참여한다면 뭐 너네를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아마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이제 홍콩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표결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174명 중에 홍콩 대표가 한 명뿐이래요. 이 한 명도 사실은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실질적인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홍콩은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오가는 상세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조차도 홍콩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너네 북한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네 능력 잘 알아, 너네 절대 우리 대적 수준이 안 돼, 이런 이제 내용을 내고 있죠. 당연하게 뭐 레이저 앞에서 지금 미사일 한두 발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뿅뿅 레이저 쓰면 이제 끝인데, 네, 요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그걸 한번 보면, 지난주까지는 뭐 요렇게 이야기했었죠. 뭐 중국 하나에 우리 뭐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뭐 바이두나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철수하고 우리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뭐 추가 뭐 홍콩 시장에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에 대해서도 가장 이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콩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많은 소수민족을 전부 다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독립은 파멸의 길일 뿐이고, 홍콩 보안법이 대만에 대한 좋은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 대해서는 야, 너네는 진짜 홍콩 말고 코로나 걱정이나 해, 니네 지금 아직 살아있냐? 이런 뉴스를 또 때렸고, 홍콩 특별지휘 재평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건 미국의 허풍일 뿐이고, 이런 홍콩의 특별지휘는 WTO에서 인정한 거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진짜 저도 이제 비슷한 역사를 겪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군대랑 무장경찰을 사용한 전투태세 증강에 대한 언론 뉴스를 계속 내고 있어요.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이런 데는 물론이고, 홍콩 시위하는데 실제로 저번 주 시위할 때 잡아갔죠.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주권 수호를 위해서 뭐 1만 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막 경찰들의 막 물대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중국이 뭐 자본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명백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이제 중국연합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없을 것 같은데 중국연합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홍콩 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이 얘네는 누가 보더라도 적의 적은 우리 편,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영토 보존과 국가 주권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고, 북한은 저번 주에 이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성명을 냈죠. 이 이후에는 이제 뭐 사실 이제 북한이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북한 사실
뭐 김정은 어떤 건강 상태인지도 모르니까 뭐 억지로 끌려 나온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입장이 되게 난처하죠.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저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만이 WHO 가입하는데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얼른 지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애둘러서 말하지만 우리 라인에 들어오라는 거죠.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에 한국이 지지를 표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라는 뉴스를 때렸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 코인을 타야 되냐 중국 코인을 타야 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중국과 척을 지자니 또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이 저는 이제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지만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이제 친북 정권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중국과 또 중국 편을 들자니 또 트럼프라는 미국 진짜 세상을 레이저 들고 있는 미국을 또 척을 질 수도 없고 또 이제 중국과 척을 지고 트럼프 라인을 붙자니 트럼프가 또 재선이 안 되면 또 어쨌든 엄청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중간에서 욕 안 먹으면서 줄을 어쨌든 연말까지 잘 타는 걸 텐데 그거를 얘네 두 국가가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또는 미국 한쪽에 편을 딱 드는 것도 진짜 너무 큰 모험이라 가지고 한국의 이 입장이 되게 난처하고 솔직히 내일까지 막 성명 발표하라고 할 텐데 어떤 반응을 할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 반응에 따라서 주식들이 또 엄청 많이 흔들릴 거고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 우선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무조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절대적인 제 뇌피썰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계좌의 잔고는 누구도 지켜주지 못해요.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논술 필기에 썼다가 떨어져봤자 제가 취업을 장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이 물려 있을 수만 있을 뿐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선 뭐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이거죠. 이제 첫 번째가 되게 우려하면서도 한 번쯤 보고 싶기도 한 그런 그림인데 이게 심화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전부 다 던진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죠. 사실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중국일 텐데 지금 미국에서 모든 문제를 쇼미더머니로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를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 근본이었을 때는 금을 대가로 이제 달러를 찍었지만 지금은 국채를 대가로 달러를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국채를 마구잡이로 던지게 되면은 국채값이 폭락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이제 중국이 협박을 하니까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그러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채를 전부 다 디폴트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산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전 재산 입고 있던 빤스까지 팔아가지고 진짜 3배 숏을 때려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공상과학 같은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이야기라서 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요런 이야기까지 이제 극단주의자든 이야기는 하고 있다. 요렇게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당연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요렇게는 되지 않겠어 하고 나오는 두 가지가 우선은 이제 아시아와 서방이 좀 대립이 될 거고 이제 자국 중심주의가 팽배할 거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할 거다. 뭐 몇 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죠.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 역할이 많이 축소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시아에서 자금이 많이 대거 이탈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뭐 아시아에는 이머징 국가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저는 살짝 다른 게 저는 홍콩이 사실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예전에는 사실은 뭐 우리는 선진국이다 하는데 선진국을 안 봐주는 나라도 많고 이머징 중에 하나였지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국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의 국격이 오르면서 또 하나 유럽의 국격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뭐 국제기구에도 우리 한국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실제로 WHO에 저희 이제 정은경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WHO 총장이 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홍콩이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안 된다면 사실 지금 한국의 국채 위상이 엄청 높거든요. 한국의 국채 위상이 엄청 높고 한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안 오르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가 뭐 나쁜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가장 유동성 높게 사고 팔 수 있는 큰 회사가 삼성전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구할 때 전자를 파니까 이제 안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엄청 높고 안전 국채로 여겨지기 때문에 홍콩이 망하면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저도 모르는 국뽕을 살짝 맞아봤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뭐 국뽕을 많이 첨가한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요런 세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다분히 이제 저는 적당한 정치 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양쪽 다 얻을 게 있으니까 하는 정치 쇼일 텐데 지금 뭐 트럼프는 뭐 홍콩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중국이 원하는 거는 왕권 강화죠. 이게 얘네는 왕권이 없는 나라인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얘네 진짜 왕권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실 소수민족들 여러 군데가 계속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어디냐 뭐 내몽골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위구르족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대만에서 독립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홍콩 작년에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얘네는 왕권 그러니까 중앙 집권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 소수민족들에 대한 그 지배권 강화? 예, 요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서 시위를 못할 때가 가장 적기예요. 그 중에 이제 홍콩을 대단위로 때려 놓으면 홍콩보다 뭐 상대적으로 작은 대만이나 그거보다 더 작은 소수민족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당장 완전 속국처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서방에서 어느 정도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목표인 거예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이 홍콩을 가지고 어떤 딜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홍콩을 가지고도 미국이 다른 어느 정도의 그 베네핏을 얻기는 하겠죠. 얻기는 하겠지만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연준을 궁지에 모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어제도 오건영 팀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지금 뭐 주가가 계속 롱을 치는 이유가 성장에 대한 확신과 이제 시장이 가지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금리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패드가 방어해줄 이 확신 요 세 가지가 잘 버무려져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요소가 이제 연준은 최악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데 시장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불협화음이 유일한 이제 불안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도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막 그렇게 과도하게 빠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이 가면서 이제 뭐 다쌍 나우 같은 게 조금 조정을 살짝 뭐 코스피로 치면은 한 뭐 1, 200포인트 정도 조정을 와주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연준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너 다시 한번 3월 22일 맛보고 싶은 거야? 너 안 돼.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봐라. 이제 우리 시장 진짜 위험할 뻔 했는데 물론 자기가 야기한 위험이었지만 위험할 뻔했는데 연준을 내가 두드려가지고 니네가 원하는 연준이 절대 안 한다고 했던 마이너스 금리 내가 얻어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다시 주식시장 롱 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세 가지 롱을 치고 있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유일하게 불안 요소였던 이 한 가지가 종식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진짜로 코스피 전고 넘어서 2,500, 600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사실 홍콩에 대한 지위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금리를 얻기 위한 시장의 불안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불안감을 가장 쉽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국내에서 발발하는 모든 이제 뭐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중국에 떠넘기면서 자기가 이런 일종의 영웅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서로 원하는 게 있는 적당한 정치 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냉정까지는 안 갈 거예요.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강화시키면서 주식시장이 반응을 보이면서
뭐 중국은 이런 왕권 강화에 뭐 지배력 강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베네핏을 가져가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라는 베네핏을 가져가면은 우리가 신냉전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식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뇌피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개 망해가지고 저희 코스피 다시 1000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데 우선 뭐 첫 번째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겠죠.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면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다 인버스 타야 된다, 뭐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선은 이제 요소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경우의 수로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은 지금처럼 계속 롱 치겠죠. 롱 치겠지만 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불안 요소였던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은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롱 치면서도 계속 불안 요소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약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한 코스피로 치면은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꺼낼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롱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막 현금 쥐고 있어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돼서 마이너스 금리 딱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맘 편하게 이제 롱 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신냉전으로 간다. 그 확률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신냉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낌새가 보이면 무조건 워렌 버핏님과 레이 달리오님을 따라서 올 현금화 빨리 치고 인버스는 못 사더라도 그 눈치는 빨리 봐서 진짜 그때는 쇼미더머니로 될까요? 그때는 매우 확률은 낮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눈치는 계속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10시 전에 무조건 회사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0시가 무슨 시간이죠? 저희 항생 시작하는 시간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9시, 4, 50분쯤 되면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셔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 우선 항생 사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보고 미국 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아까 말했던 1, 2, 3 중에 하나 어떤 게 될 것이냐 본 다음에 1번이면은 아우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가서 업무 보시면 되고, 2번이다 하면은 살짝 반 정도만 현금화 시켜야 되나? 그래도 어쨌든 뭐 인덱스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하시러 가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3번에 낌새가 보인다 바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일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잘 체크하세요. 이제 10시 되기 전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 일 안 하고 주식하러 가시는 분들입니다. 많아요. 대기업에 10시만 되면 화장실 1사로부터 10사로까지 다 이제 만실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꼭 봐주시기 바라고.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번은 거의 사실 저는 뭐 확률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1번, 2번이면은 어쨌든 뭐 롱 치는 건데 1번, 2번이면은 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빠지기가 힘들어요. 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진짜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어제 올라갔던 제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G그룹에 대한 어린이 괴질이 심심찮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터지면 진짜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때는 더블 딥이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랑 아까 말했던 3번 시나리오 신냉전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뭐 계속 이제 뭐 롱을 조금씩 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정말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 시사적인 아니면 뭐 센스, 요즘에 뭐 멍청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들 꼭 한번 보시고 주변에도 꼭 다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이제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면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2번 봐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다가 꼭 뿌려주시고 구독도 좀 꼭 부탁드리고요.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좋은 돈을 벌어다 드릴 수 있는 유튜브, 소개팅 나가서 멍청해 보이지 않게 해주는 유튜브,
취업을 성공시켜주는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두근두근 하면서 9시 40분에 화장실 145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